실적은 좋은데 왜 주가는 안 오를까? 네이버를 보며 많은 투자자들이 한 번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성장성도 여전한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일까? 실제로 2021년 기준 네이버의 매출은 6조 8천억에서 2023년엔 9조 6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4년에는 10조 원을 넘었고 올해는 11조 9천억이 예상됩니다. 3년 새 75%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1조 6천억, 2023년 1조, 2025년 추정치는 1조 9천억입니다. 이익 증가 속도는 다소 굴곡이 있었지만 전반적 흐름은 우상향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PER이 2021년 38배 수준에서 2023년 16배까지 내려왔고 주가는 5년간 최고 49만 5천 원에서 최저 15만 1,100원까지 빠졌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의 주가가 계속 내려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장이 이익 성장이 아니라 구조적 피로감을 받기 때문입니다. 매출은 늘어나지만 사업 구조는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고 AI도 없고 코인도 없고 플랫폼도 정체돼 있다는 인식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서서히 꺼뜨렸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다시 한번 네이버를 구조적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적이 다시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이익은 이제 기본이고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커머스 매출 비중은 28%를 넘었고 콘텐츠는 16%, 핀테크는 14%로 검색 중심 플랫폼에서 다중 수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중심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실적만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기업이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가? 그걸 판단하는 순간 주가는 실적보다 먼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는 실적은 좋지만 주가는 안 오르는 종목에서 구조가 변하자 다시 보이기 시작한 종목으로 전환 중입니다. PER 21배와 컨센서스 PER 16배의 간극. 지금 네이버의 PER은 약 21.09배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숫자만 보고 말합니다. 이제 좀 비싸진 거 아니냐?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주가에 반영된 PER은 현재 실적 기준의 PER입니다. 즉, 지금 당장 벌고 있는 이익을 기준으로 시장이 평가한 수치죠. 그런데 시장은 이미 2025년, 2026년, 2027년에 예상 이익 EPS를 미리 계산해 그에 맞는 컨센서스 PER을 따로 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갭그램 AP입니다. 2025년 기준 EPS는 11,996원, 2027년 기준 EPS는 15,544원입니다. 불과 2년 사이에 29.6% 성장이 예상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현재의 PER 21배가 유지된다면 지금 주가는 향후 29% 이상 리레이팅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시장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완전히 반영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실제 네이버의 컨센서스 PER은 약 16.28배 수준입니다. 이는 향후 이익 증가를 감안해 더 낮은 멀티플로 조정된 수치입니다. 즉, 시장은 성장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지만 구조적 리스크도 함께 감안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네이버의 핵심입니다. 실적은 좋아졌고 PER은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여전히 반등 중 초입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멀티플이 올라가기 전 구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PER 38배를 봤던 시절엔 검색과 광고라는 명확한 성장 동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광고 대신 커머스, 콘텐츠, 핀테크로 무게중심이 이동했지만 아직 시장은 이 구조에 높은 프리미엄을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네이버의 사업 구조는 바뀌었지만 PER은 예전보다 낮고 컨센서스와 주가 사이의 괴리도 큽니다. 이 말은 곧 리레이팅이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네이버를 매수하는 건 실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멀티플이 다시 바뀌는 시점을 선점하는 행위입니다. 이익은 올라가고 있고 시장도 그것을 알고 있고 그렇다면 남은 건 PER을 다시 올릴 이유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가 막은 기회다. 2025년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지니어스 법지 ENI-US 액트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흐름을 단번에 바꿔놓았습니다. 가장 핵심은 하나입니다. 간편결제 사업자 단독 발행 불가.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액만큼 10일로 예치 자산을 확보하되 그 자산은 현금 단기 국채 FDIC 보장 예금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불 충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처럼 충전금 기반으로 운용되는 구조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격을 상실하게 된 셈입니다. 실제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는 각각 약 5,800억 원과 1,500억 원에 달하는 선불 충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자산은 스테이블 코인 예치금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위기일까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왜냐면 시장의 초점이 결제 기술을 가진 사업자에서 생태계를 가진 플랫폼으로 완전히 이동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발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유통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자입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은 단순 간편 결제가 아닌 쇼핑, 콘텐츠, 광고, 포인트, 멤버십 게임까지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발행만 한다면 즉시 유통망과 사용처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이버는 이 구조를 이용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업계 컨소시엄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규제를 우회하는 차원이 아니라 규제의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맞는 전략입니다.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사용자와 연결되는 디지털 금융의 핵심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3천만 사용자 포인트 시스템 가맹점 네트워크라는 자체 인프라의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지금은 결제 기술을 가진 기업보다 자체 사용처를 가진 플랫폼 기업이 더 유리한 시장입니다. 이는 네이버의 콘텐츠 쇼핑 광고 구조에 그대로 부합합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기술보다 구조, 발행보다 유통, 자산보다 네트워크의 게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금 네이버가 서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발행보다 유통을 산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지 결제 수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발행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즉 유통 기반의 금융 플랫폼을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USDC 발행사 서클입니다. 서클은 2023년 기준 약 17억 달러 하나 약 2조 3천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99% 이상이 미국 국채 등 예치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입니다. 즉, 발행 후에 그 자산을 어디에 예치하고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페이팔입니다. 2023년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후 자체 결제망과 사용자 풀을 통해 유통 경로를 완성하며 결제 수수료 절감이자 수익 구조를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버, 아마존, 월마트 같은 기업들도 자체 결제 시스템에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고객 데이터 기반의 유통 플랫폼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시장은 누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느냐보다 그걸 어디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더 반응합니다. 결제 인프라가 아니라 유통 생태계에 프리미엄을 주는 구조로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네이버는 단순 간편결제 사업자가 아닙니다. 포인트, 멤버십, 콘텐츠, 커머스, 광고까지 연결된 통합 플랫폼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자연스럽게 유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네이버의 PER은 21배, 2027년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16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시장은 아직 이 구조적 프리미엄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보는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글로벌 트렌드는 이미 구조 중심 리레이팅이 시작되었고 국내는 아직 구조를 눈치채는 중입니다. 지금 네이버의 주가는 이익보다 구조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아직 반쯤 잠들어 있는 가격입니다. 컨센서스가 올라갈수록 주가는 따라간다. 결국 주가는 실적이 아니라 기대감에 움직입니다. 그 기대감은 숫자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하고 시장 컨센서스는 그 기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025년 기준 네이버의 예상 주당 순이익 EPS는 11,996원입니다. 그리고 2027년 컨센서스는 15,544원. 불과 2년 사이에 29.6%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익이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의 PER 21배가 유지되기만 해도 주가는 지금보다 약 30% 이상 상승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익이 올라가고 멀티플이 유지되면 그 자체로도 주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에 들어간 것입니다. 만약 멀티플까지 확장된다면 상승폭은 30%를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레이팅입니다. 리레이팅이란 단어가 생소할 수 있지만 그 의미는 단순합니다. 시장이 이 회사를 더 비싸게 쳐주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익 구조가 바뀌었거나 산업 내 포지션이 바뀌었거나 시장 전체가 구조적 기대를 반영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네이버가 딱 그 지점에 있습니다. 광고 중심에서 커머스 콘텐츠 핀테크로, 국내 중심에서 글로벌 금융 플랫폼으로, 수익 중심에서 유통 구조 중심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숫자가 2027년 EPS 컨센서스 15,544원입니다. 그 수치는 단순히 이익이 늘겠지 수준이 아니라 이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갖춰졌다는 시장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실적이 좋다는 말을 넘어서 이 구조가 몇 년 뒤 어떤 숫자를 만들어낼지를 먼저 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걸 먼저 본 사람은 지금 PER 21배가 전혀 비싸지 않다고 느낄 것입니다. 시장은 항상 실적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구조가 바뀐 기업에게는 실적보다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지속적으로 보상합니다. 이제는 추격이 아니라 설계의 시기입니다. 네이버는 이미 구조가 바뀌었고 그 구조는 숫자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그 구조를 읽을 수 있습니까? 본 영상은 투자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최종 판단은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정보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